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24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각종 SNS에 많이 돌던데요. 그래서 신선도는 좀 떨어지겠지만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제가 다음에 열거하는 사자성어들을 묶어서 하나의 단어로 고친다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마이동풍, 풍전등화, 우이독경, 우왕좌왕, 유야무야, 용두삼이, 조령목에, 일구이연, 당동벌이, 뇌물수수, 안면박대, 후안무치, 책임회피, 아나무인, 그리고 막무가내. 보니까 사자성어가 아닌 것도 한두 개 들어있긴 하군요. 답은 국회의원이랍니다. 자칫 정치에 대한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희화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뽑아서는 안 될 사람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자 척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소개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5시 4분 됐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또 그냥 정치 관련 뉴스들이 쫙 나오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좀 답답하다 못해 질려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뉴스 새로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말이죠. 새정년의 김한길 의원 문재인 대표 사퇴 또 촉구했네요. 그렇습니다. 탈당 결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새정치연합의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당이 이대로 가면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건 다들 생각하는 것 아니냐면서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는데요. 김 대표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거취 관련 질문에 대해서 저의 고민은 딱 하나, 총선 승리의 길을 찾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의 변화가 있어야 야권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래야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선택일 뿐 야권 승리를 위해서 작동하는 한 부품으로나마 제 역할을 해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총선 승리다. 작은 부품이다. 박지원 의원도 비슷한 입장이라고요? 예.
박지원 의원도 오늘 광주 MBC 라디오 시선집중 광주에 출연을 해서 문 대표가 통합선대위를 구성하고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사퇴를 하겠다는 건 역시 주류 일색의 인사를 협의도 하지 않고 강행하고 평가위 평가는 평가대로 혁신은 혁신대로 마이웨이를 강행해오는 모습을 볼 때 진실성이 없다면서 이것은 통합선대위는 정해진 것만 집행하라는 것으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라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문 대표가 진정성을 갖고 이런 방안들을 얘기했겠지만 문 대표의 사퇴가 먼저 있어야 국민과 당원의 감동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것만이 문 대표가 대권 가도를 갈 수 있는 길이라면서 사실상 공천권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새정년의 권은희 의원, 전 경찰서 수사과장이었죠. 천정배 의원 만났다고요? 탈당을 고심하고 있는 광주 광산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만나서 향후 거취를 논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권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서 천정배 의원은 현재 야당이 가진 고민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정치인이라면서 그 고민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만남을 청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천 의원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눴다며 권 의원에게 자기 생존을 위한 길이 아닌 우리나라와 지역을 위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라고 조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당 입당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는 천 의원은 오늘은 권 의원의 입장에 서서 조언을 했다면서도 좋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탈당이 구국의 결단이라도 됩니까? 진성준 새정년 전략본부장이죠. 문재인 대표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고 오늘 이런 말 했네요. 예. 문재인 대표 최측근인 진성준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같이 반문을 한 뒤에 무슨 명분을 앞세우든지 최소한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기색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요. 진 의원은 특히 호남 탈당파에 대해서는 당에 대한 호남의 민심이 사납기 때문에 탈당한다고 합니다라면서 호남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민심이 멀어진 책임을 왜 당에 떠넘기는 것입니까? 당을 탓하기 전에 먼저 책임지는 게 순서입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전국 상황 그리고 어떻게 타개해 나가겠다 이런 구상 다시 한번 밝혔죠. 그렇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번, 1000번 물어도 저의 답은 똑같습니다. 혁신과 통합이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비주류의 반발에도 혁신 공천을 중단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문 대표는 또 당의 단합을 위한 방안은 이미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이제 더 필요한 것은 방안이 아닙니다. 단합하려는 마음과 자세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비주류를 향해서는 당 일각에서 끊임없이 당을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분열적 행동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라면서 통합의 이름으로 분열을 말하고 당을 위한다고 하면서 당을 흔드는 행동을 즉각 그만둘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강력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단합하고 그 힘으로 당 밖과도 통합하고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설령 좀 작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단단해져야 하고 더 결속해야 합니다라면서 탈당 사태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이 요구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러면 국민이 함께할 것이다. 그게 이기는 야당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키워드를 한 문장으로 줄여보라. 만약 누가 그렇다면 저는 여기를 꼽겠네요. 서령 좀 작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단단해져야 하고 더 결속해야 한다. 네. 자, 어제 새정치 탈당하고 안철수 신당 합류를 선언했던 임내현 의원. 몇 년 전에 했던 성희롱 발언이 도마 위에 올라서 좀 곤혹스럽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안철수 신당 합류를 선언한 임내현 의원의 과거 막말이 SNS 등에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막말 정치인을 배제하겠다고 주장해온 안철수 의원 측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임내현 당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16일 일부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기자들에게 서부 총잡이가 죽는 것과 붕어빵이 타는 것, 처녀가 임신하는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느냐고 물었는데요. 그는 이어 답은 너무 늦게 뺐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제의 오찬 자리에는 남기자 3명과 여기자 4명이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발언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새누리당 여성위원회는 즉각 임내현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성희롱이며 평소 본인이 여성을 얼마나 폄훼했고 비인격적으로 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여성 대통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어머니와 딸들 모두를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맹공을 폈습니다. 예, 뭐 충분히 알겠고 다들 야 이건 좀 심한 얘기 아닌가 이런 점에서는 이견이 없겠고 또 안철수 의원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제시한 몇 가지 기준에 뭐 낡은 진보, 부패 그러면서도 막말한 사람 그런 것도 있는데 성희롱은 막말 중에서도 아주 센 거 아닙니까? 그나저나 새누리당 반응도 재밌네요. 여성 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남성 대통령 시대 때는 그럼 이런 말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대통령이지 뭐 여성 남성이 뭐가 중요한지. 자, 이건 또 뭡니까? 원래 글 쓰던 기자 출신인데 KBS 앵커 하다가 청와대 대변인 갔었죠. 민경욱 씨. 인천 연수구에 출마하면서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 출마 선언문이 유승민 후보의 국회 연설을 상당 부분 베꼈다. 이런 얘기죠? 예. 민 예비 후보의 출마 선언문의 상당 부분이 지난 4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비 무대를 가진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연설문과 일치하거나 겹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회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들로 분류되는 민 예비 후보의 출마 선언문 가운데는 나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를 스스로 묻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는 유 전 원내대표의 연설문 가운데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매일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집니다라는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어 민 예비 후보는 저는 삶의 무게에 신음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유 전 원내대표의 연설문 중 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용감한 개혁, 이거는 쓴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슬로건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 예비 후보의 다음 단락 역시 유 전 원내대표의 연설문과 대동소이합니다. 민 예비 후보는 제가 꿈꾸는 건강한 삶이란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을 하면은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당연한 세상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유 전 원내대표는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네. 민 예비 후보의 문구 가운데는 유 전 원내대표의 보수라는 부분이 건강한 삶으로 바뀌었을 뿐 정의, 공정, 진실, 책임, 따뜻한 공동체, 건설, 땀, 노력이라는 단어의 나열과 순서가 일치합니다. 야, 이거 순서까지 일치하면 이건 베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뭐 같은 당이고 뭐 생각이 비슷하니까 용어들은 비슷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사령 좀 뭐 억지로 동의해 준다 치더라도 단어의 배열 순서가 일치한다? 아니 뭐 보도 자료도 아니고 베낄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베꼈다는 겁니까 도대체? 자, 이것도 꽤 SNS에서 시끄럽던데 몽고식품, 몽고간장 만드는 그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운전기사를 폭행했다 이래가지고 뭐 폭행당한 기사가 뭐 글을 쓰고 그러더니 바로 회장 퇴진하고 뭐 사과했군요. SNS가 참
무섭긴 무섭습니다. 예. 몽고식품 김현승 대표이사가 김만식 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한 건데요. 김현승 대표이사는 오늘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근 저희 명예회장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만식 명예회장의 아들인 김 대표이사는 피해 당사자에게는 반드시 명예회장이 직접 사과를 드리겠다면서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명예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창원의 향토기업인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했다는 주장이 어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대법원이 농심 같은 큰 회사들이 라면값 담합이 없었다. 알고 보니까 담합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1,000억 원대 과징금 물린 것은 부당하다. 이런 취지로 결정을 내렸죠. 예. 대법원은 농심이 라면값 담합으로 부과받은 1,00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농심이 다른 업체들과 라면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는 직접 증거는 자진 신고한 삼양 측의 진술뿐인데 이마저도 이미 숨진 전 임원의 진술 내용을 옮긴 것에 불과해서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2001년 이전부터 선도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은 경쟁사들이 따라 올리는 것이 관행이었던 만큼 가격 인상 일자나 내용에 관해 정보를 교환한 사실만으로 라면 값을 담합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 등 라면 업체 4곳이 지난 2001년부터 9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라면 값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1,000여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남북이 개성공단의 토지 사용료 1제곱미터당 700원쯤 되겠네요. 0.64달러에 합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 개발지도 총국이 오늘 오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토지 사용료 요율을 1제곱미터당 0.64달러로 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토지 사용료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금액은 분양가의 1.56%로 최근까지 북측이 약 2%, 남측이 1% 내외를 주장해온 만큼 양측이 서로 양보를 해서 중간 지점에서 합의점을 찾은 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1제곱미터당 1.6달러인 중국 충칭의 용흥공업원이나 0.64달러인 칭다오 중독생태원, 1제곱미터당 0.84달러인 베트남 하노이 빈증, 싱가포르 공단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네. 정부 당국자는 토지 사용료는 개성공단 개발 운영의 특수성,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이 됐다면서 국제 수준의 기업 활동 조건을 보장해서 경쟁력을 갖춰나간다는 발전적 정상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많이 들으셨죠. 혼영무도인데 대학생들이 뽑은 올해의 신조어는 금수저라고요? 예. 대학생들이 뽑은 올해의 신조어로 금수저가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홍보연합 동아리인 생존경쟁은 20대 대학생 2,015명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신조어를 조사했는데 금수저가 31%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는데요. 금수저는 부유한 부모 아래 자라서 경쟁사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사람이나 계층을 풍자하는 단어로 흑수저와 대비되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지옥처럼 혹독한 한국 사회를 뜻하는 헬조선이 23.8%로 2위에 취업이나 결혼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라는 뜻의 N포 세대는 12.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 이걸로 지금 정부와 계속 갈등을 빚어왔는데 법적 다툼으로 넘어갔네요, 결국.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회가 복지부와의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청년활동지원비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있는데요. 성남시의 경우에는 청년배당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성남시 의회를 제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만큼 복지부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지키면서 복지부로부터 공문이 오면은 대응 방안을 내놓을 방침인데요. 네. 성남시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면서 자치권 수호를 위해 총력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요 며칠은 날씨가 상당히 푹하던데, 그래서 남쪽 지방 어디에서는 뭐 개나리도 피었다 그러고, 내일은 성탄절 휴일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쭉 연휴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날씨 어떻답니까? 네. 성탄절인 내일은 찬바람 불면서 오늘 쌓인 미세먼지 없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고 뉴스 브리핑은 마치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준식 서울대 교수, 아마 이분은 취미가 아파트 수집, 우표 수집 이런 거 아니고요. 아파트 수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의 뭐 건국대 앞에 그 유명한 뭐죠? 뭐 스타시티 주상복합 아파트 광진구에, 그리고 뭐 서초동, 목동 이런데 꽤 유명한 곳에 주상복합 아파트 4채를 갖고 있는데 시가로 한 40억 한답니다. 모두 가족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쟁률, 청약 경쟁률 높았던 곳, 그리고 평당 분양가 이런 거 비쌌던 유명한 데들인데 그런 데만 골라서 무려 4채나 갖고 있고 아파트만 한 40억 원이다. 서울대 교수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모양이죠.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정승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경제 뉴스 브리핑 받으시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여지껏은 매달 열리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제는 1년에 8번으로 줄이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금통이 이 회의인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금통위는 매달 이제 한 차례, 하루만 열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 사실 금통위는 매달 2번 열립니다. 상반기.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정해져 있습니다. 매주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예. 특별한 일이 없는 날 목요일에 열리는데, 그러나 그 전날부터 수요일 날부터 이제 회의를 시작합니다. 금통위원 7명,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 6명, 다 합치면 7명이죠. 네. 7명은 전날부터 모여서 각종 경제 지표, 한 달 동안 나왔던 지표를 심사숙고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요. 다음 날은 요식행입니다. 만나서 이제 의견을 조율하고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금리를 내리자, 동결하자. 그래서 이틀간 열리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열립니다. 하순경에. 네. 하순경에는 기준금리를 위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금융안정과 관련된 기준금 결정을 빼고 금융안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다 보니까 후자는 잘 안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제 1년에 금통위회는 총 24차례가 열리는데요. 근데 앞으로 이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 현재 연 12번 열리고 있는데 이거를 8차례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사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이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연 8회 열립니다. 45일 간격으로. 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선진국 중앙은행들과 보조를 맞춰보자.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들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그 영향권에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매달 열다 보니까 워낙 유동성이 심한 이 월간 지표 때문에 금리 내려라, 올려라 압박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12번에서 8차례로 줄이는 겁니다. 예. 자, 한국은행이 내년에 경제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했는데 사실 이주열 총재는 지금 미국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에 수시로 기자들과 만나서 미국의 금리 인상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거 연장선상인데요. 한국은행은 오늘 이제 내년 이제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긴 하겠지만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굉장히 높다. 따라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물가 상승률, 물가 관리를 해야 되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물가 전망치를 2%로 높였는데 따라서 물가 상승률은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승 압력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이제 주택 가격에 관해서도 지금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택 매매 가격 상승세는 다소 둔화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외환 시장이 다소 불안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인상 시점이라든가 네. 이렇게 되면 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 가능성이 있고 이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예. 완화 기조라는 건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지는 않겠다. 지금 풀린 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참 퇴직하고서 자영업 뭐 할까 고민이신 분들 남의 얘기가 아닌데 사실 프랜차이즈 업체 가운데 치킨집 매출이 제일 낮다고요. 그러니까 박하다 이거죠, 이문이. 맞습니다. 국내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 치킨집을 하는 이 프랜차이즈점, 편의점 수와 비슷했습니다. 숫자 면에서. 네. 그러나 점포당 매출을 따져봤더니 치킨집이 편의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와, 그거밖에.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한 골목 건너서 다른 브랜드의 치킨집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예. 그리고도 또 며칠 지나면 또 금세 또 간판을 바꿔다는데요. 이처럼 오늘 이제 통계청이 2014년 기준 서비스업 부분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에서 가장 많은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네. 편의점이 26,000여 개로 가장 많았고요. 치킨집이 2위였는데 24,000여 개였습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건 바로 이제 가맹점당 매출액인데요. 매출액을 보니까 편의점은 연간 4억 3천만 원 정도를 벌어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제과 제빵점이 4억 400만 원 선, 그리고 한식업이 2억 4,800만 원 선, 피자 햄버거 가게가 2억 3천만 원이었는데 가장 낮은 게 커피 전문점, 치킨점이었습니다. 커피 전문점이 1억 6,800만 원으로 하위에서 두 번째, 네. 치킨점은 연간 1억 1,400만 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기술 필요하지 않으니까 기계 들여놓고 치킨 프랜차이즈 이제 이 본점 가맹점 말을 믿고 이제 하는데 예. 하나 이제 오래가기 좀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아, 이거 상당히 뜻밖이네요. 편의점도 굉장히 박할 것 같은데 편의점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제과 제빵점, 한식집, 그러니까 음식점, 그다음에 피자, 치킨집이 그렇게 박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 생닭은 2-3천 원인데 왜 치킨은 17,000, 8,000원이냐 그런 뉴스들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는데 이거 뭐 어느 편을 들기도 애매하고 그렇군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상위 한 4-5개 업체들은 대형 모델, 대형 이 유명 연예인을 간판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을 할 때는 본사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하지만 가맹점도 일부 부담을 합니다. 몸값 비싼 모델들 쓰려면은 저 가맹점에서도 얼마씩 좀 보태서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치킨값, 생닭값은 뭐 1,000원 미만으로 떨어져도 절대 치킨 이 한 마리의 가격은 15,000원에서 2만원까지 호가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참 가슴 아픈 얘기네요. 어쨌거나. 자, 1인 가구가 급속히 늘면서 서비스 업종의 판도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오늘 통계청의 서비스업 부문 조사 결과인데요. 뭐 핵가족화되고 있고요.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업종, 서비스업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업종들입니다.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 반려동물이 죽으면 이제 이 매장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보호 서비스, 반려동물의 이런 이 스킨 서비스 업종이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들 매출을 따져봤더니 한 해 동안 매출이 지난해만 36%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뭐 반려동물이라는 게 단순히 뭐 애완동물이 넘어서 지금 뭐 1인 가구 시대에 거의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문화가 확산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뭐 이외에도 이제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모바일 컨텐츠 업종, 노인 요양 업종, 그리고 직업훈련과 관련된 서비스도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는 노인에 관련된 그리고 1인 가구 핵가족화되면서 나홀로 가구를 위한 이런 서비스 업종의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상당히 지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일본에서도 이제 먼저 일어났던 일이고요. 사실 이제 지금 뭐 음식점 들어가면 나홀로 먹는 게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일본에서 이제 급속히 전달되고 있고 일본도 이런 식으로 이 서비스 업종의 판도가 나홀로 이 개인 서비스 업을 상대로 한 서비스 업종의 화랑을 보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앞으로도 우리도 상당 부분 이쪽 부분에 이제 서비스 판도가 좀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가계부채 위기, 경고 이런 거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 뭐든 뭐 우리 이인철 기자는 물론이고 경제부 기자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다. 공공부문 부채도 문제다. 이게 1,000조 원이나 어마어마한 그 거금에 육박하고 있다고요, 부채가? 그렇습니다. 이 기획재정부가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정부 그리고 비금융 공기업을 합한 공공 부분의 이 부채의 경우 지난해 기준 957조 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GDP 한 4% 정도가 되는데요. 이걸 좀 부문별로 좀 나눠보면 공공 부채 가운데 일반 정부 부채가 620조 원, 그리고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408조 원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뭐 1% 내에서 한 3% 내외로 이제 조금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 최근에 이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일단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좀 안정적이다. 일반 정부 부채로 보면 물론 지금은 뭐 1,000조에 육박해서 커 보이지만 OECD 가운데 5번째로 양호하고 공공 부분의 경우에도 2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다. 이것을 감안해서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렸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디스가 옳게 본 겁니까? 저는 1,000조 원이라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규모여가지고 아까 발음도 잘 안 됐고 이 공공부문이 뭐가 망가지면 결국은 또 국민들 공적 자금이란 이름하에 국민 세금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나 그 두려움이 커서 말이죠. 맞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한 해 경제 규모가 한 1,400조, 1,5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공 부분의 부채, 지금 얘기한 이제 일반 정부와 이제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하게 되면 1,000조 원에 육박을 하는데 절대적인 규모에서 큰 건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다. 다른 선진국들이 너무 이제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통화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계속 돈을 풀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면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경우에는 지금 경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나중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긴축을 할 경우 또 자본 유출입에 대한 우려 이럴 경우 이 부채를 통한 우리 또 이제 추가로 경기를 부양할 경우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든 경기를 부양해야 될 예산의 이 한계가 여지를 좀 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채가 늘어나는 것만의 상대적인 비교, 선진국과의 비교에서 지표가 낮다라는 것으로 안심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합니다. 설명 듣고 보니까 무디스는 다른 나라와의 상대 비교 그 관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는 거지 우리 경제 사이즈나 앞으로 금리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공공부분의 부채 1,000조 원가량은 이거 걱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대우증권은 뭐 누구 품에 안기느냐, 누가 사가느냐 이거 관심이었대던데 결국 미래에셋증권이 새 주인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3파전이 예상이 됐죠. 미래에셋증권, KB금융, 한국투자증권. 네. 결국 미래가 이제 2조 4천억 원 제시하면서 대우증권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오늘 이 대우증권의 최대 주주는 KDB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 이사회 열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미래에셋을 최종 선정을 했는데요. 이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자기자본 순위에서 증권사 4위입니다. 네. 3조 4천억 원 정도 자기자본 갖고 있고, 근데 대우증권이 2위인데 한 4천억 원을 갖고 있으니까 단숨에 자기자본이 8조 원대 육박합니다. 어허. 2위인 지난해 이제 우리투자증권 합병한 NH투자증권이 한 4조 6천억 원이니까 2위보다 한 몸집이 2배 정도 큰 겁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계속해서 이 수건이던 사업이 바로 글로벌 IB로의 도약이었으니까 이런 이제 발판은 마련한 셈인데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이라는 게 다른 업황과 달라서 1+2가 아닌 1.5가 될 수도 있다. 과거에 이제 증권사 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우증권과의 합병 과정에서 또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도 남아있고 또 대우증권의 노사 간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 염려할 사안은 좀 많다라는 지적인데요. 어쨌든 이 대우증권은 대우 계열의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대우가 만년 3위였는데 대우 계열사 가운데 유일하게 1위 하는 게 대우증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IMF 외환이 그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 2000년도부터 산업은행한테 이제 편입이 됐는데 산업은행은 남는 장사입니다. 매각할 초기만 하더라도 투자 비용이 1조 한 300억 투자했는데 이번에 2조 4천억 원 받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자 비용을 빼게 되면 단순 계산해도 원금 빼고도 한 1조 3천억 원 가량 남는 장사다 하는 겁니다. 그랬네요. 그나저나 그 중요한 경제 이렇게 활발한 곳 그다음에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런 데는 미래에셋 증권도 지점이 있고 대우증권도 있을 텐데 어떻게 조정할지 그런 건 알아서 한다 치고 우리 이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미래에셋이 2조 4천억 써내서 지금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됐다는데 이 적정 가격 써낸 겁니까? 아니면 좀 과하게 쓴 것 같습니까? 적정 가격을 훨씬 초과한 건 맞습니다. 초과? 대우증권의 지분 한 43% 인수하는 데는 사실 증권시장에서 그냥 단가별로 매수를 한다면 1조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당 그거 곱하기 43% 하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우라는 이 브랜드, 대우증권이라는 브랜드가 거의 한 반세기 가까이 증권업계의 독보적인 1위였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이제 그걸 감안해서 이제 박현주 회장이 조금 세게 베팅을 한 거 같은데요. 그러나 이게 이제 원금이 회복이 되고 과연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는데 어느 정도 걸릴 거냐 이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대우와 이제 조직 문화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부척되는 사업 부분의 어떤 구조조정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IB로 정말 도약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시장 스탁 주식 거래 수수료 따먹겠다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 투자은행 만들겠다는 큰 꿈은 있을 텐데, 승자의 저주가 이번에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미래에셋은 비껴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볼 포인트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의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해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